역사의 가정을 입혀보자. 마이클 조던이 1차 은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NBA 8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1990년대 NBA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마이클 조던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로. 그만큼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시카고는 조던과 함께한 6번의 시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조던이 첫 은퇴를 결심해 코트를 떠났던 1990년대 중반에는 하킴 올라주원이 코트를 지배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법하다. 만약 조던이 쭉 코트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올라주원이 우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 글 박세훈 1992-93 시즌의 시카고 불스. 1980년대에는 LA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시대였다. 두 팀의 라이벌 구도는 1988년을 끝으로 사실상 마감됐다. 동부 컨퍼런스에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서부 컨퍼런스에는 포틀랜드 트레이 브레이저스가, 각각 보스턴과 레이커스가 양분하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신흥강으로 올라서고 있었다. 1990-91 시즌은 NBA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시카고는 보스턴을 무너뜨린 디트로이트 왕조의 번영을 가로막았고 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제압함으로써 메이지 존슨을 역사의 뒤안길로 안내했다. 단순히 첫 우승을 넘어 시카고가 NBA의 새로운 지존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즌이 바로 1990-91 시즌이다. 이후 시카고는 2년 더 전성기를 누렸다. 조던이 은퇴를 결심하기 전까지 말이다. 그중 1992-93 시즌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플레이오프 개막 이전까지 1992-93 시즌 최고의 팀은 시카고가 아닌 피닉스 선즈였다. 피닉스는 찰스 바클리를 앞세워 시카고보다 5승이 더 많은 62승으로 정시즌 승률 1위에 올랐다. 하지만 파이널에서 시카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시카고는 단기전에서 그들을 막을 팀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다시 입증했다. 1992-93 시즌 시카고는 절정의 전력을 자랑했다. 조던이 떠난 1993-94 시즌의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시카고는 1993-94 시즌 스카티 피펜의 대활약에 힘입어 1년 전보다 불과 2승이 더 적은 55승 27패로 정규 시즌을 마쳤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강호 뉴욕 뉴스와 7차전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쳤다. 1992-93 시즌과 1993-94 시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던이 나가고 토니 쿠코치가 가세했다는 점이다. 조던과 쿠코치의 차이가 정규 시즌 2승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리그 3연패를 하면서 갈고 닦은 시카고의 전력과 저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조던이 은퇴하지 않았다면 1993년 조던에게는 더 이상의 목표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코트를 떠났다. 당시 조던의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What if 코너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럼 새로운 가정을 깔고 이야기를 풀어보자. 만약 조던이 1960년대 보스턴 왕조의 8연패를 깨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거창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고 가정하면 오케이다. 조던 없이도 55승을 차지한 1993-94 시즌 시카고의 조던이 버티고 있었다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뉴욕은 파이널 진출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올라주원의 첫 타이틀도 없다. 존 스타스가 망신을 당하는 비극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휴스턴이 시카고 왕조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올라주원의 존재감은 대단했지만 나머지 포지션과 벤치의 깊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시카고에 맞서기는 무리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시카고는 1994-95 시즌에서 47승에 그쳤다. 조던이 시즌 중반을 컴백을 선언했던 바로 그 시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1994년 여름 시카고 상갑 현대의 한 축이었던 호레이스 그랜트가 올랜도 매직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시카고의 콜메이트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메우지 못했다. 만약 조던이 은퇴하지 않았다면 그랜트가 시카고로 떠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올랜도의 과이지아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랜트가 이적을 결심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카고도 가만히 있었을 터.
가만히 있지 않았을 터. 우승권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골밑 보강을 단행했을 것이다. 데니스 로드맨의 영입에 1년 더 빨라졌을 수도 있는 일이고 빅민 영입은 다시 시카고에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생각해보자. 여기에는 조던과 피펜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애 없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우리는 빅맨을 필요로 합니다. 왕조에 동참하실 분 이라고 광고를 내면 그 누가 마다할까. 게다가 구단 운영을 책임졌던 제리 크라우스는 트레이드 수완도 남달랐던 인물이다. 1993년 이후 서부 컨퍼런스에는 시애틀 슈퍼소닉스, 휴스턴, 유타 재즈 등이 강호로 명함을 내밀었다. 동부 컨퍼런스에는 뉴욕과 클리브랜드 캐버리어스, 올랜도가 강호로 군림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시애틀과 유타는 전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시카고의 재물이 됐던 팀들이다. 뉴욕은 말할 것도 없다. 1995년 올랜도가 플레이오프에서 시카고를 꺾긴 했지만 당신은 조던의 복귀 첫 해라 아직 100% 컨디션이 아니었고 골밑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도 없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랜도가 시카고에 2번이나 패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조던과 피펜의 조합은 그만큼 강력했다. 만약 조던이 은퇴를 택하지 않고 피팡을 계속 호흡을 맞췄다면 동시에 구단 측이 우승권 전력을 유지할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즉 그랜트의 빈자리가 어떻게 채웠다면 시카고를 막을 수 있는 팀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리그 8연패 충분히 가능했다. 글 남재우 조던 왜 은퇴를 1999년 발매된 DVD 타이틀 마이클 조던 히즈 에어니스에서 조던은 자신의 1차 은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날 조금씩 지치게 하기 시작했다. 늘어가는 책임과 의무, 나에 대한 기대감, 내 위치에 대해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으니까 거기 도달하기까지의 많은 단계들, 그 과정에 대해 잊어버리게 됐다. 그냥 은퇴하는 것도 아버지와 은혜를 했었다. 이는 은퇴에 대한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실제로 조던은 3연패 달성 후 필 잭슨 감독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에서 조던은 체스 감독에게 새로운 목표를 요구했다고 한다. 만약 자신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은퇴할 것이라고 덧붙여서 말이다. 1992-93 시즌은 우승으로 마무리하며 3연패를 달성한 조던은 이미 선수로서 이룰 것은 다 이룬 상태였다. 조던이 스스로 밝힌 은퇴 이유가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던이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 8연패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모든 NBA 팬들이 한 번쯤 생각했을 법한 질문이다. 그러나 조던이 1차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갔더라면 지금의 조던은 없었을 것이다. 먼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조던의 은퇴 이유다. 조던의 아버지는 1993년 여름 조던에게 농구를 그만두고 야구 선수로 전향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기 위해서다. 그만큼 조던은 새로운 도전을 갈망했다. 그리고 NBA에서는 더 이상 조던이 이뤄할 목표가 없었다. 결국 조던이 NBA에 남아 1993-94 시즌을 치렀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목표의식을 상실한 조던에게 더 이상의 새로운 시즌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NBA는 물론 많은 스포츠 팀들이 전문 심리학자를 고용해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수들이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경기에만 매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옛말의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했다. 마음가짐부터 잘못된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조던도 예의는 아니다. 조던의 개인적인 문제 이외에도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조던의 8연패 달성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서부 컨퍼런스에는 올라주원의 휴스턴, 칼 말론과 존 스타턴의 유타, 게리 페이튼과 숀 케이프의 시애틀 등 강호들이 넘쳐났다. 동부 컨퍼런스에도 시카고의 아성에 도전할 많은 팀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앰퍼니 하데웨이와 샤킬 오닐이 버티고 있던 매직은 시카고의 우승 행진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었다. 실제로 올랜도는 조던이 복귀한
1994-95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시카고를 4승 2패로 물리쳤다. 물론 조던이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랜도가 쉽게 승리를 거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던은 복귀한 뒤 치른 정규 시즌 17경기 무려 경기당 39.3분을 소화했다. 세상에 어떤 감독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수를 39분씩이나 코트에 세우지 않는다. 그만큼 조던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던이 상대해야 하는 팀의 실력이 향상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설사 올랜도가 아니었더라도 우승을 노리고 있던 수많은 팀들이 조던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더욱이 목표의식을 상실한 조던이었다면 3연패를 마지막으로 조던은 우승 반지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쯤이라면 이런 질문에 답하다. 조던이 두 번째 3연패를 달성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조던이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8연패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이다. 조던이 1994-95 시즌에 실패를 겪고 난 뒤 잭슨 감독은 조던에게 이건 새로운 도전이다. 아무도 시즌 도중에 복귀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선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던 스스로 자신이 은퇴했다가 복귀했을 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승하는 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던의 재능이라면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조던은 1990-91 시즌부터 1992-93 시즌까지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물론 이때의 조던은 목표의식이 확고했다. 하지만 1993-94 시즌부터 2년간의 조던은 목표의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던이 은퇴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때?